이강무의 트레이드 투자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일장에 미증시에 대한 하락을 보았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출발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일장에 우리 증시가 일부는 선반을 했다는 해석이 커지면서 증시에 대한 반등세에 대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회복할지는 장중에 좀 투심 변화를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있을 물가지표 발표와 또 다시 한번 보여지는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들에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속도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준비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의 이 침체 공포가 오늘 우리 증시에 상당히 부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일부의 선반영이 좀 된 모습의 해석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 주 후반때까지는 경기 지표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상승에 대한 속도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이벤트의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 자체가 좀 짧은 매매, 단기 매매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은요. 아이폰 16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AI 스마트폰, 애플에 대한 이 출시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한 차례 크게 내려갔는데 이유는 애플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화웨이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주목도 때문에 반감되는 하락이었고요. 그러면은 오늘 애플의 시리즈 공개와 내일 있을 화웨이의 신제품에 대한 공개 일정이 지나가게 되면은 애플이 그동안에 좀 주목받았었던 AI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동안에 아이폰 16 시리즈 신제품 출시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변동성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아마도 저는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이벤트를 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에 표결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예정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중에 어느 시점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 표결 결과가 나오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반사익이 나올 수 있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 자체에 대한 이 경기 흐름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바이오 관심 있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오늘 장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AI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약세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단 바이오에 대한 일정 중에서 오늘 당뇨 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당뇨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뇨 학회에 대한 일정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 블루 엠텍이라든지 SLS 바이오, 그밖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대봉 LS 이와 같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키워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일정에 대한 관심은 생물보안법입니다. 자, 지난주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자, 일단은 바이오 업체의 실질적인 실적 하락에 대한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 대한 바이오 업체에 대한 이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제를 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미 이제 2분기 때부터 해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어딘가로 다시 물량이 이동되는데 그 혜택이 국내 CDMO라든지 바이오 기업의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경쟁 국가들이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아니면 유럽 주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점진적인 혜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전체라든지 CDMO 관련된 기업들의 혜택이 당연히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면은 이 바이오 업체에 대한 제재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일단은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벤트는 짧게 볼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기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이번 주 생물보안법에 대한 키워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꼭 따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는 그동안에 10,000원 선부터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지금 20,000원 선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CDMO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이 CDO라든지 CDMO에 대한 사업을 이 기업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아직은 규모 자체는 중소형 이 제약사이긴 합니다만 생물보건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수혜주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설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빠르다라면 올해 연중에 발표 나올 것 같고요. 느리다라면 내년에 나올 것인데 그 이후부터 해서 수주에 대한 증가세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매출 전환은 올해 하반기 때부터 내년도에는 가파른 고정적인 실적이 찍힌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25,000원대까지 가격 상승 이후에 지금 최근에 조정 나왔는데요.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와 함께 가격 지지에 대한 흐름들, 변동성에 대해서 변곡점을 알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한다면 1차적 목표가 28,000원, 손절 라인 때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